어느 날 아이들이 바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아이가 공을 잘못 쳐서 하필이면 우리 집 창문으로 공이 날아왔다. 그렇게 공에 맞은 창문은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다. 이 상황을 본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아이들에게 성을 내는 것 말고 철학적인 반응 말이다. 야구공이 창문에 부딪혔기 때문에 창문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이 날아와 창문에 부딪힌 것이 원인이고 창문이 깨진 것이 그 원인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결과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도 없을 것 같다. 이 너무나도 명백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 누군가 의문을 제기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정신이 온전한지를 의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사실에도 의문을 제기한 철학자가 있다. 바로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이다. 휴의 생각을 간단히 스케치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야구공이 날아와 창문이 깨진 사건을 바라볼 때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끌어들여서 그 사건을 분석할 이유는 없다.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그냥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서 바라봐질 수도 있다. 첫째는 야구공이 날아와 창문에 부딪혔다는 것이고, 둘째는 창문이 깨졌다는 것이다. 그 둘 사이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주려면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한번 이 기상천외한 철학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 조금 더 열린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자. 사실 어쩌면 야구공이 날아와 창문에 부딪힌 것은 창문이 깨진 것에 대한 진짜 원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엄청난 강풍이 불어서 창문이 깨진 것일 수도 있고, 원래 미세하게 금이 가 있었던 창문이 안 그래도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 타이밍에 저절로 깨질 예정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 깨지는 찰나에 공이 날아온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너무 억지처럼 느껴진다면 한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자. 만약 창문이 방탄유리로 되어 있었다면 야구공이 날아와도 깨지지 않았을 것이다. 꼭 방탄유리가 아니더라도 야구공의 충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유리였다면 창문은 깨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야구공의 속도가 조금 더 느렸다면, 아니면 야구공이 조금 더 푹신했다면, 아니면 야구공이 조금 더 가벼웠다면 창문이 깨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야구공이 날아와 부딪혀 창문이 깨지는 과정에서 중간에 몇 가지 조건들이 바뀐다면 창문이 깨지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창문을 깨지게 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야구공이 날아온 것일까? 아니면 창문이 충분히 단단하지 않은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야구공이 단단하고 무겁다는 것일까? 사실상 이 중에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인이라는 것은 흔히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에 놓인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그 요소들 중 단 하나가 바뀌어도 그 원인은 결코 원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원인이라고 부르고 그것에 이어져서 일어난 사건을 결과라고 부르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만약 원인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정해진 결과를 반드시 불러오지는 못한다면 그것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유리창이 깨지는 단순한 물질적인 현상 안에서도 진정한 원인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훨씬 더 복잡한 맥락이 있는 인간들의 행동이나 심리 같은 것은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내게 욕을 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내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기분에 상함 없이 욕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내가 화를 내는 원인은 상대방의 욕에 있을까? 아니면 상대의 욕에 화로 반응하는 나의 마음에 있을까? 휴은 실제로 원인과 결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면 그 둘 사이가 특별한 힘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A라는 사건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뿐이다. 그 사이를 원인과 결과의 절대적인 관계로 이어주는 특별한 힘 같은 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는 실제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다. 그저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 매일 생각하며 야구공이 날아와 창문이 깨진 것을 보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떠올리는 걸까? 휴문 습관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평소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 안에서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에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다. 습관에 의한 판단들이 이어져 나중에는 그 관계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그 관계가 우리의 생각 안을 넘어서 실제 세계에도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 때나 원인과 결과의 틀대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건 아니다. 주로 사건 A와 사건 B가 시공간적으로 가까울 때,
그리고 A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경우가 잦을 때 우리는 A가 B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원인과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원인과 결과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흉의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흉이 가졌던 생각의 핵심은 여전히 큰 가르침을 준다. 그는 우리가 평소에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 안에만 존재하고 실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유령 같은 것들에 집착하면서 실제 세상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휴음은 그런 불명확한 것들을 찾아내고 제거하고자 했으며 경험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자 했다. 이런 그의 경험주의적 정신은 합리적인 현대 학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과연 원인과 결과는 실제로 존재할까? 또한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